민담과 만담 사이. 첫 번째 이야기, 제목 양치기 소녀. 소녀요? 네, 소녀. 이 민담을 듣고 여러분이 느낀 교훈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옛날 옛적에 엉뚱한 장난을 치기 좋아하는 황제가 살았어요. 황제는 무료함에 몸을 베베 꼬다 신하들을 향해 소리쳤죠. 심심해. 야, 뭐 재밌는 일 없냐? 폐하! 아이, 심심하시면 다른 나라에서 보내온 선물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맞다. 뭐야? 야, 돌멩이잖아.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이걸 뭐 하지? 돌멩이로 뭐 할 거 없나? 그래, 이거 재밌겠다. 모두들 들어라. 이 돌멩이를 찔러서 피가 나오게 만드는 사람을 이 나라의 1인자로 삼겠다. 사방 곳곳에서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찾아와 돌멩이를 찔렀지만 당연하게도 모두 실패했지요. 정말 실망스럽구만. 땡. 그 사이 한 마을에서 양을 치는 소녀가 이 소문을 듣게 됐는데요. 용감하게도 남자로 변장을 한 채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돌멩이 피를 낼 수 있다고? 다들 실패했는데? 폐하, 전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보이겠습니다. 좋다. 시민들에게 알려라. 내일 이 시간에 궁전 앞 광장으로 모이라고 일러라. 다음 날 궁전 앞 광장. 오늘 저 돌멩이에 피를 낸다고 하던데. 할아버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고 지켜보자. 소녀는 돌멩이를 한 손에 쥐고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얼굴엔 미소를 띤 채 말이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 돌멩이를 찔러 피가 나오길 바라고 있죠. 그렇다면 폐하,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영험하신 황제께서 이 돌멩이에 먼저 혼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도 제가 돌멩이에서 피를 못 내면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이 나라에서 가장 영리한 자로구나. 너에게 아주 높은 관직을 내리겠노라. 감사합니다, 황제 폐하. 그런데 잠깐! 그냥 넘어갈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는 과제를 다 완수해라. 자, 나흘 뒤에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올 때 너는 짐승을 타고 오는데 동시에 타고 오지 않아야 한다. 너는 나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동시에 가지고 오지 않아야 한다. 나에게 올 때 모든 사람이 너를 환영해 줄 것이야. 그때 너는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잘 알아들었지? 짐승을 타고 오는데 안 타고 와야 하고, 선물을 가져오는데 안 가져와야 하고, 사람들이 환영할 때 환영 못하게 만들어라. 맞죠? 요약 잘하네. 가보거라. 마을로 돌아간 소녀는 토끼와 염소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준비했는데요. 황제를 찾아가기로 한 당일 소녀는 염소의 등을 탄 채 비둘기는 자루에 담아서 어깨에 메고 토끼를 손에 들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는 호기심 가득한 시민들과 황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기 저 멀리 그 염소 타고 오는 자가 그자 맞지? 예? 기대된다. 예, 맞습니다, 황제 폐하. 분명 뭐 타고 오지 말랬는데 염소를... 순간 소녀는 염소를 가랑이에 끼운 채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염소를 타고 오기도 타지 않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손에 들고 오던 토끼를 일부러 시민들 사이에 풀어놓기까지 했답니다. 우와, 토끼다! 토끼 잡으러 가자! 소녀를 환영하던 인파는 토끼를 잡으러 다 사라졌고 황제는 놀랐는데요. 놀란 황제 앞까지 온 소녀는 비둘기가 든 자루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황제는 비둘기를 놓치게 됐는데요. 소녀의 재치에 감탄한 황제는
아들로 삼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폐하, 사실 저는 사내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아직 미혼이었던 황제는 양치기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네, 두 번째 이야기, 독일의 민담 아기새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이 민담을 듣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보내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문자 샵 8001번 아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반응이 많이 왔어 뜨거웠었는데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조그맣고 이쁜 집에 어느 부부가 살았어요. 행복이 넘치는 이 부부에게 부족한 건 하나도 없었죠. 아내는 정원에서 진귀한 식물과 꽃을 길렀는데 남편은 이 정원에서 풍기는 향을 맡으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 아내도 착하고 예쁘고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의 발밑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허리를 굽어 살펴보니 그건 한 마리의 아기 새였습니다. 아마도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날지 못할 정도로 어렸답니다. 남편은 아기 새를 아내에게 가져갔죠. 이것 좀 보라고. 내가 아기 새를 주웠는데 아무리 봐도 나이팅게일 새 같아. 그럴 리가요. 이 근처에서 어미새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아기 새가 우리 정원에 오겠어요? 아니라니까. 정말이야. 틀림없이 나이팅게일이라고. 예전에 우리 정원에서 지저귀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단 말이야. 네, 알겠어요. 일단 저녁 먹게 앉아요. 진짜라니까. 이것 좀 봐. 얼굴이 그냥 참새랑 달라요. 영락없는 나이팅게일 새야. 새를 아내 얼굴에 들이대면 말했지만 뜨개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글쎄 맞다니까. 여보, 이건 그냥 참새일 뿐이에요. 어째 당신은 내가 흔하디어라 참새하고 나이팅게일을 헷갈린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야. 어? 당신이 뭐 조리학 박사라도 되나? 나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나비랑 장수풍뎅이를 수집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여보, 알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나이팅게일이 아니에요. 지저귀는 소리 좀 들어봐요. 새끼 아니죠. 나이팅게일도 짹짹거리거든. 맙소사. 마침내 부부는 별것 아닌 일로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오기가 생긴 남편은 새장을 집 안으로 들여왔어요. 아기새야 배고프지? 맛있는 개미알을 잡아다 줄게. 뭐라고요? 개미알? 좋은 말로 할 때 그 새장 밖에 내놔요. 문지방 넘는 순간 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싫은데. 자 봐. 문지방 넘었어. 아이쿠, 남편은 아내 앞에서 보란듯이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었고 부부는 서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한 아내가 먼저 말했죠. 여보, 어제 당신이 말도 안 되는 걸 우기고 나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그거 다 용서할 테니까 저 참새 새끼는 그만 놔주죠. 뭐? 참새 새끼? 내 나이팅게일에 손댈 생각 하지도 마. 왜 아닌 걸 자꾸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이팅게일이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됐으니까 정말 밖에 놔줘야겠어요. 당신 미쳤어? 아기 새는 날아가 버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내 아기새. 내가 준 밥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얼마나 예뻤는데 그 아기새를 당신이 날려버렸어.
방심한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는 새를 놓아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죠. 그녀는 집 밖으로 달려나가 아기 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기 새는 아직 멀리 가지 못하고 정원을 폴짝폴짝 뛰고 있었어요. 아내는 아기 새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아이고, 그러나 아기 새는 잽싸게 꽃밭으로 숨어버렸죠. 그리고 또다시 덤불 속으로. 그리고 또다시 꽃밭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꾼 꽃밭이 다 망가져도 상관없었어요. 꽃을 짓뭉개며 뒤를 쫓던 아내는 마침내 아기 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 여보, 당신 머리칼이 다 헝클어졌어. 옷도 다 찢어졌고. 여보, 나이팅게일을 다시 잡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남편은 아내로부터 어린 새를 받아들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이건 그냥 참새야. 사람이 이상하게 착각할 때가 있나 봐요. 그러지 마요. 괜히 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야. 정말로 그냥 참새였어. 어서 이 새를 날려보내자고. 아니에요, 여보. 아직 아기 새잖아요. 우리가 돌봐야 해요. 깃털이 좀 더 자라면 그때 보내기로 해요.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여보. 어떤 사람이 참새를 잡고서 나이팅게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 말을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그는 저절로 그 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의 민담 3명의 사냥꾼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민담을 통해서 느낀 교훈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돼요. 샵 8001번 아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세 친구는 어느 날처럼 여느 날처럼 사냥터에 가기 위해 모였는데요. 각자 흩어져 사냥을 시작했죠. 그런데 첫 번째 친구가 밤이 늦어 길을 잃고 말았는데 저 멀리 불빛이 비쳤어요. 저기 민가가 있나 보군. 그곳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죠. 누구 계신가요? 안에서 한 여인이 창문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어요. 누구신데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제가 사냥 나왔다가 길을 잃었는데요. 하룻밤만 신세져도 될까요? 그를 불쌍히 여긴 여인이 문을 열어줬고 따뜻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뭘 못 먹어서요. 그러시군요. 그럼 이것들 좀 드세요. 맛있겠다. 당신은 정말 따뜻한 마음씨에 얼굴까지 예쁘네요.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첫 번째 친구는 오늘 밤 그 여인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피곤하다. 저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침대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혹시 저와 침대를 같이 써도 괜찮으실까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해가 뜨면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야만 해요.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그렇게 여인이 누운 침대에 누우려는데 저기 바람이 들어오는데 화장실 문 좀 닫아줄래요? 제가 야무지게 닫아드릴게요. 그런데 그가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문이 다시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그 문을 다시 닫았고 그 문은 또다시 열렸어요. 첫 번째 친구는 날이 밝도록 문을 닫았어요.
나를 놀렸군요. 지금이라도 침대에 좀 쉬어야겠습니다. 우리 약속을 잊었어요? 이제 집에서 나가세요. 아이 참. 쫓겨난 첫 번째 친구는 나머지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다들 그 친구가 밤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했죠. 야, 말도 마 진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어. 음식도 진짜 잘하고 말이야. 나한테 좀 반한 것 같은데. 자존심에 거짓말을 보탠 첫 번째 친구의 말에 두 친구들도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됐죠. 아유, 여기쯤이라고 했는데. 저기 있다. 아름다운 여인님 계세요. 누구시죠? 예, 저 길 가던 사냥꾼인데요. 멀리 오다 보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혹시 하룻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런, 날도 추운데 불쌍하군요. 들어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배가 좀 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먹을 거 좀 있을까요? 그렇게 두 번째 친구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잠잘 자리도 얻게 됐는데요. 이 침대인가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좀 누워볼까? 잠깐만요. 예? 저기 옆에 있는 화장실 문 좀 닫아줄래요? 예. 역시나 그가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문이 활짝 다시 열렸어요.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또 열리고 날이 밝도록 반복됐죠. 사냥터에서 돌아온 두 번째 친구도 자존심이 상해서 첫 번째 친구처럼 거짓말을 했는데요. 야, 그 여인과 야, 진짜 행복했다, 야. 결국 세 번째 친구도 길을 나섰고 그 집을 발견했지만 차마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여인이 불렀습니다. 저기요? 날이 너무 어두워요. 지금 가시면 짐승에게 공격받을지도 몰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호의를 받아들이긴 좀 죄송하네요. 하지만 끈질긴 여인의 설득에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됐죠. 밤이 깊어 잠들 시간이 됐을 때 세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침대가 하나라면 저는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집에 신세를 지러 오면 절대로 그런 호의는 베풀지 마세요.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여인은 믿음이 가는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이란 걸 하게 됐고 나이스. 두 친구는 그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진짜. 아름다운 신혼부부는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 그 뒤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네 번째 이야기, 러시아의 민담, 나무 위에 가물치와 물속의 토끼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여러분이 느낀 교훈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사이좋은 두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할머니의 입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죠. 할머니는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을 동네방네 떠들어야 직성이 풀렸답니다. 할머니네는 어제 재밌는 일이 없었어요? 심심한데 얘기 좀 해봐. 알고 있었지 왜 없었어? 얘기 좀 해봐 그럼. 이제 우리 할배가 자다가 방귀를 빠바박 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자고 있던 고양이가 일어나가지고 주먹으로 엉덩이를 빠바박 때린 거지. 너무 웃긴다.
하지 않아도 될 얘기까지 다 해버려서 할아버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숲을 지나는데 마차 바퀴가 푹푹 빠지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부근의 땅을 파고 또 파기 시작했죠. 한참을 파다 보니 땅에서 금이 가득 담긴 자루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걸 혼자 옮기기엔 무겁고 그렇다고 아내와 함께 옮기자니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것 같았죠. 동네 사람들, 우리 할배가 금을 발견했디야. 아이고, 상상하니 아찔해져서 할아버지는 금 앞에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묘안이 떠올랐고 그대로 시장에 갔죠. 시장에서 살아있는 토끼와 가물치를 한 마리씩 샀어요. 그리고는 가물치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토끼를 냇가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집 안에 들어섰죠. 할망구 나왔어요. 아이고, 또 뭐 그렇게 혼자 신이 났디야? 얘기해주면 또 온 동네방네 다 퍼뜨리려고 그러지. 아이고, 나 진짜 그 버릇 고친 지가 언젠데 왜 저래? 아직도 나를 떠버리로 의심하는 거요? 뭔데? 말해줘봐. 진짜지? 말 안 할 거지? 안 해. 에. 절대 안 해. 맹세. 내가 말이야 엄청난 횡재를 했어요. 아이고야, 엄마나 횡재? 아이, 목소리 낮춰. 저기 숲에 갔다가 금이 가득 든 자루가 땅에 묻혀있는 걸 발견했어. 아이고, 진짜. 어머, 세상에. 아이고, 잘 숨겨놓고 왔어. 아이고, 얼른 가지러 갑시다. 잠바 입어. 가보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숲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요즘은 세상이 변했대. 물고기가 숲에 살고 동물들이 물속에 산다는 거야.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어디 아파. 헛소리를 하고 그래. 아이, 진짜라니까 그러네. 그때 할머니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물치가 나무에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에? 아니, 저기 가물치가 어떻게 저기 올라갔지? 아유, 내가 그랬잖아. 내 말을 못 믿고 말이야. 아이고 참. 엄마야, 저 뭐 멀뚱멀뚱 섰어. 얼른 나무 타고 올라가서 가물치 가져와. 저 오늘 저녁으로 구워 먹게. 가물치를 가지고 내려온 할아버지는 다시 할머니와 숲을 향해 갔는데요. 이번엔 토끼가 냇물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저것 봐. 내 말 맞지? 아이고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진짜 토끼가 물속에 살아. 아이고, 여보, 저것도 좀 건져와. 저거는 잔칫날 위해서 아껴둬야지. 알았어. 아이고 차가. 아이고. 마침내 두 사람은 금자루가 묻힌 곳에 도착했고 많은 금을 가지게 되어 행복해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허구한 날 손님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우라통이 터졌는데요. 이제부터 돈 쓸 생각하지 마. 웃기시네. 우리가 같이 파온 건데 누구 보고 쓰라 말아요. 전 그러면 저 판사님한테 가보자고. 아이고 좋아, 그래 가자.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두 사람은 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짜고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그 파국에 이른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판사님, 우리 부부가요 얼마 전에 땅에서 금이 가득 든 자루를 캤거든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요? 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캤는데 저 할아방구가 저 자기 혼자 쓰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남편분, 이 사실이 진짜입니까?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판사님. 저 할망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저 진짜 저 양반 저거 안 되겠네. 억울해. 나는 그날 뭐 했는지 생생히 기억한단 말이지. 가는 길 위에 나무에 살고 있는 가물치도 한 마리 봤고. 가물치가 나무에 산다 이 말이지요? 암요. 그러고 냇물에 사는 토끼도 봤단 게요. 신성한 법정에서는 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진짜라니까 진짜. 여러분들, 우리 할망구 말은 이제 믿지 마세요. 사람이 저렇게 싱겁다니까. 참.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금을 모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둘은 금을 팔아 읍내에서 장사를 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다섯 번째 이야기, 영국의 민담 한되의 지혜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가 살았어요. 그는 늘 실수하고 곤경에 빠져서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는데요. 하루는 병상에 누운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얹혀놓고 말했죠. 아들아, 저 언덕 위에 마녀가 살고 있어. 그녀에게 가서 원하는 건 뭐든 줄 테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렴. 네, 어머니요. 걱정이다. 내가 세상을 뜨면 누가 널 돌볼지. 아들은 당장 마녀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단지에 뭔가를 끓이고 있었는데요. 왜 날 찾아왔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마을 사는데요. 날씨가 참 좋죠. 멍청하군. 실수했다. 근데 뭐 만들고 계세요? 저녁 식사 준비하세요? 그건 물어보러 온 건 아닐 테고 너 설마 나한테 온 이유를 까먹은 게냐? 그랬습니다. 그는 인사를 나누는 사이 온 이유를 깜빡했고 다른 얘기를 늘어놓고 있었던 거죠. 마녀의 말에 번뜩 온 이유가 생각난 그는 입을 열었어요. 멍청한 것. 기억났다. 사실 저는 지혜가 필요해요. 남들보다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혹시 지혜를 좀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하지. 마녀는 끓이고 있던 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아끼는 것에 심장을 가져와. 그러면 그것과 지혜를 바꿀 수 있게 해줄게. 심장이요? 어디서 그걸 구하죠? 그건 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멍청. 이해했으면 꺼져. 그는 집으로 달려와 가장 아끼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소세지밖에 떠오르질 않았어요. 하지만 소세지는 심장이 없었기에 시장에 가서 돼지의 심장을 사서 마녀에게 달려갔죠. 가져왔냐? 네. 제가 아끼는 소세지 심장을 가져왔어요. 그래? 정말 네가 아끼는 것인지 시험을 해보지. 자, 발 없이 뛰어다니는 것은 뭔지 맞춰봐라. 발 없이 뛰는 것이라니.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했지만 아이고야,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이건 네가 아끼는 게 아니야. 어서 가. 아들은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어머니에게 달려갔는데요. 신나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들이 지혜를 샀다고 오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웃으며 편안히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들은 어머니 옆에서 울다가 마녀의 말을 떠올렸어요. 네가 아끼는 것에 심장을 가져와. 하지만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갈 수는 없는 법. 아들은 어머니를 들쳐업고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가져왔겠지? 맞춰봐라. 황금은 아닌데 노랗고 반짝이는 게 뭐지? 뭐더라? 아는 거였는데 뭐였지? 이번에도 못 맞췄다. 지혜를 사긴 그런 것 같군. 꺼져! 아들은 어머니도 잃고 지혜도 사지 못해서 길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요. 그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가 이웃에 사는 한 소녀의 귀에 들어갔어요. 얘, 너 왜 그래? 몰라. 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지혜도 못 땄어. 나 정말 멍청한가 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넌 멍청하지 않아. 너 다른 가족들은 있니? 아니야, 없어. 난 이제 세상에 혼자 남은 거야. 그러면 내가 널 돌봐줄게. 둘은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하고 결혼도 했는데요. 너무나 행복해하던 그는 어느 날 문득 마녀 생각이 나서 그녀에게 말했죠.
아무래도 나 널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예전에 마녀가 그랬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의 심장을 가져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설마 너 내 심장을 미쳤어? 이거 진짜 바보 아니야. 야, 내가 같이 가서 퀴즈를 풀어주면 되잖아, 이 멍충아. 그는 소녀를 데리고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는 그에게 또 퀴즈를 냈죠. 처음엔 한 개의 다리도 없다가 나중에 다리가 2개 생기고 마지막에는 다리가 4개 되는 것은 여보 이거 정답이 뭐야? 올챙이. 마녀님 올챙이입니다. 맞췄죠? 얼른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넌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건 바로 네 아내의 머릿속에 있지. 너 같은 사람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은 네 아내 같은 사람이야. 알겠니?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2번 다시는 지혜를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그녀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랍니다.